저는 또 뭐 비슷한 생각도 있지만 이제 그 학생들이 어떤 그 불만이 있어서 예. 집단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본인이 정말 딱 그 두려워하는 선생이 아니고 본인과 친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거든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많이 좀 쌓여 있을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습니다. 자, 그렇다 보면 학생들이 예를 들면 거짓 진술을 해도 그 진실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집단 내에 어떤 이제 이런 그 진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도미노 심리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어떤 것들이 좀 부풀려지기도 할 수 있거든요.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봐야 된다. 센터에서는 뭐 증거를 자기네가 가지고 있다면서도 공개는 하지 않고 있는데 뭐 나름의 또 사정이 있을까요? 인권센터에서는? 일단 인권센터에서는 이제 개인 이제 그 인권센터 내에서 조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예. 자, 이 부분들도 분명히 조사에 대한 의뢰를 받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또 인권센터라고 하는 그 조직 내에 어떤 그 조사가 흐트러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명확한 조사를 하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예. 자, 그러나 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이제 그 뭐 네티즌들이나 어떤 이제 그 바라보는 이제 유족들의 입장들은 또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유동성 있는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학생들의 철없는 행동이 이제 자신의 이제 선생님을 죽음으로 몰았다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어린 학생들입니다. 김 박사님, 네. 이 유족들은 또 학생들이 또 상처받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해요. 그렇죠. 유족도 이제 그 학생들도 상처받은 걸 뭐 당연히 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 본인의 억울함도 사실은 이제 밝혀져야 되는 문제가 같이 있습니다. 사실 이런 것들로 봤었을 때는 사실 저희들 모두 다 그러니까 학생들 그리고 교사 모두에게 사실은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. 보통 이제 이런 그 성적인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일단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서로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고통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.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.